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이명학입니다. 현대과학은 마음과 같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따로 분리해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마음수행을 치료법에 도입하는가 하면은 또 마음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 인생에 직결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쭉 이어져 옴에 따라서 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이 조금씩 입증돼 가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이러한 마음의 과학을 연구하고 또 현대사회에 맞는 마음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음과학원의 김용환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마음과학원에서 여러 사업들 기획하시고 또 운영 맡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좀 근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불교 방송에 감사드리고요. 뭐 최근에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그 한마음과학원에서 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런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연구 부분에 그 사이에 좀 미진했던 부분들, 그런 거 좀 챙겨 나가는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과학원, 이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는 이 한마음 선언의 이제 연구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수행하는 선원과 또 이 과학원, 왠지 좀 이렇게 낯설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한마음과학원 먼저 개발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당연하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저희 멤버들도 좀 특히 이제 인문이나 또 사회 분야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은 사실 그 대행 스님께서 만드신 그 단체입니다. 대행 스님이 한 1990년대 초에 한마음 연구소라고 그때 연구소를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활동이 진행이 되다가 또 뭐 좀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97년 말에 다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스님 제자 중에 이제 물리학 박사 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마음 선언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설립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그때부터 따지면 거의 한 뭐 14, 15년 이렇게 된. 한마음과학원이라고 정식 또 이름이 바뀌진 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이름인가요? 그때는 이제 97년도 될 때는 한마음 심성과학연구원 이렇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 스님 제자 가운데서 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출가하신 분도 계셨죠. 자, 그러면 이 한마음과학원 주로 구체적인 활동들 어떤 활동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대에 맞게 모든 게 바뀌어져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또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것을 따로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현대에 맞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현대인들에 맞게 여러 가지 그 정신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만들어내라 이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 그걸 위해서 이제 그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수행 방법을 개발하고 또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이 사회의 그 기업 경영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걸 할지 하여튼 그 정신계가 너무나 무시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계가 개발이 돼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이렇게 공존하는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이제 불국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설립이 네. 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뜻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교육 사업 또 연구 사업 이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좀 이렇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네. 교육 사업이나 연구 사업이라면 어떤 것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한 것이 그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그게 지금 이제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그런 이름으로 해서 지금 16기 16기 접수를 그 접수 마감되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한 50명 모집해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12주 정도 하는 그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예.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생 실천 과정 제 3기에는 그 교사들이나 교수들 같은 그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만 수강생으로 모집을 했었어요. 아주 폭넓은 여러 전문 분야의 그렇죠. 전문인들이 참여하고 예, 예, 계신데 예, 예. 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한마음 선생 신도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초창기부터 그랬죠. 초창기부터 그랬고 지금도 대부분은 이제 신도분들인데 예. 그 이제 저희 회원의 자격으로 꼭 신도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도가 돼야 된다는 건 없지만 네. 현재는 주로 신도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행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니까 신도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활동하기 참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럼 많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 대체로 뭐 대학 교수들이 많고요. 대학 네. 교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연구소에는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이랄지 또 의사나 치과 의사, 뭐 한의사랄지 또 전문직에 종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고 대체로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도 좀 있고. 예. 그러시군요. 사실 사찰에서 뭐 여러 뭐 신행단체 모임들도 많고 하지만은 이렇게 한마음과 하고 같은 이런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지 않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대행 스님의 어떤 그런 의지가 많이 또 작용하고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스님 가르침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불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관점이죠. 예. 네. 어떠세요? 우리 김용환 실장님께서 이제 이 한마음 과학원과 이렇게 어떻게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신 그 계기도 궁금한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한마음 과학원에 참여하시게 되셨습니까? 한마음 과학원이라고 하기 전에 네. 사실은 그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된 게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거의 무신론자라고 했을까요? 종교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뭐 대행스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건데 그 전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부터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이제 올바로 사는 것인가 인간으로서 뭐 그럴지 그런 뭐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 시간에 그랬는데요. 세계사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여러 4대 문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국 서양이 동양의 지배를 받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면서
게다가 또 한국이라는 이 또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게 참 그런 데 대한 참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걸 좀 네.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한 그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동양이 서양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망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문화적으로 동양이 서양에 뒤질 건 하나도 없다. 그 문명이 뒤처져서 그렇지 문화적으로는 뒤질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뭐 깊이 있게 뭐 알지도 못했지만 그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약자의 변명 같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문화라는 게 이제 사람의 정신계가 얼마나 끼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건데 동물하고 달리 그 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앞서면 당연히 문명도 그에 상응하는 게 발전이 돼야 진정한 문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찾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서양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쭉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네. 서양의 글을 공부를 해봐도 뭐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고 전공은 어떤 전공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산업공학 전공이었습니다. 아, 산업공학 그러세요? 전공하고 예. 유학 가셨어요? 유학 가서는 이제 경영학이죠.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예.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거는 그냥 현실 학문으로 제가 한 거고 제 마음속 깊숙이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이렇게 그거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숙제처럼 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다가 이제 유학 시절 중에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학 다닐 때 뭐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마주 토론도 하고 뭐 막 그런 예. 시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이제 하나가 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카프라라는 그 물리학자가 네. 쓴 그 동양 사상과 현대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타오 피직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예. 그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 서양의 과학자들이 물리학이 최첨단의 학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학자들이 동양 사상을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저는 굉장히 저는 이제 서양을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첨단을 공부한 사람들이 동양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죠. 그 막연하게 동양 사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은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뭐 공부를 하려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그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 모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도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도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교는 좀 이게 철학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고 그랬지만 종교라서 좀 싫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도교 쪽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자 장자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하셨어요? 예, 유학하면서 예. 시절에 네.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뭐 그거는 그대로 하고 네. 틈틈이 나오면 이제 원래 하고 싶은 그거를 네. 노자 장자를 이제 장자부터 먼저 읽어 나갔죠. 장자부터 읽고 노자를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가르침을 내가 몰랐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참 편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만 가지고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미진한 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대행스님 대행스님 가르침을 공부. 제가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만나고 굉장히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죠. 아하. 불교의 가르침이 정말 이런 것이었나 그걸 제가 알게 되고 어떤 고향의 이제 간 느낌. 하하. 이제 더 이상 방황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게 불교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 박사과정 맨 마지막 해였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불교 학생회 제가 들어가고 들어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불교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네. 뭐 유학하실 때만 해도 뭐 무신론자에 가까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 장자나 노자나 또 이런 쪽의 공부도 하시는 가운데 우연찮게 미국의 현지에서 이제 대행스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많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진리 그런 입장을 아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데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착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진리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있는 진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 그런 진리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을 해라. 발견을 해라. 스스로 실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라. 이제 그런 가르침이 그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 접근 방법하고 맞는 거거든요. 사실 맞기도 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어떻게 뭐 도구마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참 저한테 와닿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지구와 이 우주와 모든 근본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가르침이 정말 사무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부 대학 다니실 때만 해도 산업공학 전공하시고 또 유학 가서는 경영학 공부하시고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듯하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찾게 만들었는데 그게 우연찮게 대행스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에 귀의를 하시고 그 불교에 귀의하면서 뭐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또 달라지셨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공부하시는데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시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이제 불교 학생회도 직접 가입하셔서 활동하셨다는데 어떤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 학생회에서 보니까 아마 보통 그 학생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아마 불교 단체들이 아마 그러라고 보는데 그냥 경전 그때 보니까 원각경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원각경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책 가지고 이제 스터디 그룹식으로 이렇게 하고 가끔씩 또 뭐 그때 아마 워싱턴에 계신 어느 스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모셔다가 이제 법문 듣고 좌선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었어요. 그 불교 학생회는 그럼 그 유학생들의 어떤 모임이었나요? 유학생들. 그 학교 이제 한국 유학생들 중에 이제 불자들이 모인 이제 불교 학생회죠. 뭐 전공들도 다양하겠지만 또 어떤 그 불교라는 매개로 이렇게 또 하나의 자리로 모여서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 한만과학원의 어떤 그런 시초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세요. 그 불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학생회 활동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난 이제 불교 신자다라는 마음도 갖고 삶이나 일상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불교에 귀의하면서. 뭐 일단은 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든 그 방황하든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네.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 가르침에 따라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아직 사람이 안 됐구나. 사람이 안 됐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를 정말 성찰하고 살피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좀 그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지 않고 좀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없나 그런 옛날부터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걸 이제 제 의지로 통제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번번이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대행스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걸 그 근본 자리에 놓아버리라. 그게 참 이게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하여튼 그걸 실천하다 보니까 생활에 참 활력이 있고 네. 당당해지고 또 주위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좀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참 변화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행 스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의 어떤 평온을 얻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한마음과학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된 건가요? 한마음과학원에 참여를 한 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네. 그 뉴욕 시립대에서 한 2년 정도 그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가 저는 한국으로 이제 계속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 그때 마침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가톨릭 대학에 교수를 했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리학 하신 그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한마음 심성과학연구원이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제가 그 운영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소임을 그만두시고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음과학원으로 이름도 바뀌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한마음과학원에서 뭐 이 여러 교육 관련된 사업들 또 연구 관련된 그런 활동들 많이 해오고 계신데 특히나 이 한마음의 원리를 어떤 그 여러 전문 분야에서 각계 여러 전문 분야에서 좀 증명하고자 다양한 연구들 이어오신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이 한마음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건가요? 한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음, 우리나라에서 한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네. 교회도 한마음 교회도 있고, 뭐, 예. 또 뭐 일상 대화 속에 한마음이라는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하자 이런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일상생활에까지 썼는데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네. 그만큼 그 옛날부터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가지고 그런 정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 원효 스님의 뭐 화쟁 사상 이런 것도 다 결국 한마음이라는 거고. 네. 근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그 마음이 한마음이 된다. 이게 한마음의 원리죠, 사실은. 네. 한마음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국을 본다 치면 남한, 북한이 있잖아요. 지금 남한, 북한이 나뉘어져 가지고 남한만 우리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남북한 합쳐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인데 그것처럼 이게 벽이 있으면 나뉘어지는 거고 근데 벽이 없으면 그냥 원래 그대로가 되는 건데 원래 한국이 되는 거고 이 지구를 봐도 그러고요. 지구 전체를 내 지구, 네 지구 그러진 않잖아요. 다 하나의 우리가 다 같은 지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런 벽이 원래 없는 건데 사람이 자기가 벽을 세우니까 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벽을 허물면 한마음이 된다. 라는 게 이제 한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한마음의 원리라는 거를
이제 대행 스님은 삼각 원행의 원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삼각 원행의 원리.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교 전통적인 불교에서 보면 불법성 삼보, 불법성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거고 이제 스님은 그거를 훨씬 좀 이해하기 쉽게 마음 내기 우리가 마음을 내고 살지 않습니까? 네. 마음 내기 이전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 내는 거, 그다음에 몸으로 움직이는 거, 이 세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한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 굳이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에너지와 정보와 물질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가는 게 한마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는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죠.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는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한 건데 그 정보하고 같이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과학적으로도 밝혀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너지와 물질과 정보까지. 예. 그런 것들 뭐 이 정말 어떤 그 과학원 한마음 과학원이라는 어떤 이름에 걸맞게 그 과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으시고 그러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밝아지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러니까 스스로 그 주위와 이렇게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남도 편하게 해주는 이렇게 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 한마음 원리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어떤 서양의 학문 체계라는 것 자체가 분과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쪽에서 이렇게 네네.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그 자기 분야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통섭이라 할까요?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과도 굉장히 또 맥이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마음의 한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는 더 포괄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일 수도 있겠네요. 그 우리말의 한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한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게 그 싱글 원리스 이렇게 이런 뜻도 있지만 너무 많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전체이다 이런 뜻도 있고. 포용할 만큼의. 그런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수행 방법들도 이렇게 쭉 개발해 오고 하신데 어떠세요? 그 현대 사회 또 현대인들에게 알맞는 마음 공부 어떤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맞는 마음 공부는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동시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참 어렵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아는 게 많습니다. 몰라서 뭘 못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이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지혜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자기 삶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머리 깎고 뭐 어디 산속에 가서 뭐 화두를 잡고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스님 말씀은 내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변소에 가면 변소에 부처가 있고 내가 일을 할 때는 그때 부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처의 자리가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재료로 해서 실험을 해가면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현대인에게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냥 주입식으로 뭐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현대인들의 그 여건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 현대인들에게 알맞는 마음 공부로 지금 예를 들어주는데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이 수행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예, 그렇습니다. 요 아까도 말씀 예, 잠깐 예, 주셨는데 예,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16기까지 지금 16기까지. 그러셨는데 예,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결국 마음 공부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렇게 마음 공부란 걸 하다 보면 그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네.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기 쉽는데 그래서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더불어 같이 토론을 하면서 네.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음공생 실천 과정에서는 공부 재료를 정하게 합니다. 자기 생활 속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문제랄지 네. 또는 이제 뭐 인간관계 문제랄지 또 경제 문제랄지 건강 문제랄지 뭐 이렇게 또 직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게 있죠. 사람들마다 네, 어떤 예. 과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거를 이제 재료로 정해라. 그 재료를 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하는 그걸 혼자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팀이 돼가지고 이제 팀 활동을 해가면서 실천을 해나가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네. 그 과정을 끝내면 그 최소한의 뭐 열심히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예.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각자 어떤 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정하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재료라고 표현하신 뭐 그 직장 생활의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뭐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재료가 아니라 어떤 그 목적이 돼버려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걸 풀려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정작 자기의 수행은 따로 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의 재료이다.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이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주 전체적으로 12주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실천을 하게 하는 실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때 매주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매주마다 일주일 동안 뭐를 실천을 했는지 또 실천을 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거를 그 서로 나누고 점검하는 그런 팀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뭐를 실천해야 된다. 그거 제시를 하는데 막연하게 제시를 하면은 그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실천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실제로 그 실천의 포인트가 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그 체험 학습을 합니다. 체험 학습 시간. 그 체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뭘 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천 포인트를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매주마다 실천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또 이제 그 실천 포인트들이 또 큰 스님 법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저희가 이제 큰 스님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 법문 읽어가면서 그 실천 포인트를 이제 자기 문제니까 자기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또 경험하고 느낀 바를 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수행 일지를 또 쓰게 합니다. 수행 일지를 실제로 정직하게 내가 오늘 실천한 게 뭐다 했더니 뭘 느꼈다.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실천이거든요. 그런 이제 실천을
이제 수행 일지에 그 입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내가 수행 일지를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 수강생들이. 공유할 수 서로 있겠군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음. 예, 굉장히 많이 상대방이 체험했던 게 또 나에게 또 역으로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체험한 게 상대방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이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 12주라고 그러셨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많은 변화들이 있으시겠대요. 직접 참여해 보신 분들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반응들은 매우 좋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전에 부부가 같이 이제 등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같이 등록을 했는데 그 이혼하기 직전에 간 부부였는데 아하. 그래도 이 과정을 하고 이혼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음. 합의를 해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나중에는 그게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다 내려놓고 아하. 다시 화합해서 잘 행복하게 잘 사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유, 한 가정이 깨지는 것 자체가 아예 예방이 될 그뿐만 거네요. 아니라 예.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하나의 문제만 동일한 목표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필요한 어떤 재료들을 갖고 마음 수행에 어떤 활용하는 거니까 뭐 다양하게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서로가 또 스승일 수 있겠고요. 그럼요. 그 말씀. 자, 이 많은 불자들이 이제 불자로서 신행 또 수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뭐 그런 신행뿐만 아니라 또 각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 공부의 재료라고 표현했던 뭐 학부모로서 또 자녀들의 교육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 한마음과학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 쪽에도 굉장히 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음 공생 실천 프로그램에서도 교사나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또 학교에서 직접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 아이들의 어떤 인성교육 이런 쪽으로는 어떤 또 활동을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생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셨죠. 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4년도인가 2004년도 초인가 그때 교육 인적자원부인가요? 이제 그때 전국적으로 각 대학하고 뭐 연구소 이런 데다가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그 공모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뭐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여기 응모를 하면서 학교 교육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팀이 짜져서 선생님들하고 또 뭐 이제 과학원의 박사들도 처음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팀이 짜져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서 여러 차례 거쳐서 이게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발이 됐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프로그램 개발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걸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개발을 하고. 사실 이 학교 교육에서 어떤 인성교육, 뭐 누구나들 이상적으로 얘기할 때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은 다 하시지만, 뭐 전인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들 하시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지식교육 위주라는 것도 뭐 누구나 다 느끼실 테고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어떤 그 지식 교과에 대한 교육보다도 인성교육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거부감들 있고 우리는 당장 입시를 봐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막연한 느낌들이 많이 드실 텐데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는 건 더욱더 고무적이네요. 실제로 어떤 그 효과 본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한두 가지만. 그거 뭐 문서화는 안 됐지만요. 그 저희가 실제로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쭉 해오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사례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소개할 수 있는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하고 또 수업 분위기나 이런 게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반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러냐. 예.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재를 안 만들어 가지고 교재를 출판한 상태가 아니라 그걸 공개를 못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주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뭔가 비밀리에 뭐 하는 것처럼 옆반 선생님들이 건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책을 그러셨군요. 출판을 하게 됐거든요. 요게 이제 꽃을 피우는 나무 그래가지고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게 학생용 워크북이고요. 네. 이게 이제 교사용 지도서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인성교육 학교에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 그 효과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학생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좀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못 느끼다가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면 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인성교육 이런 말씀들 하시는지 공감을 하면서 더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뭐야 그 어느 선생님 반에 네. 그 고위 공직자 그 아들인가 있었는데 예. 머리는 좋은데 굉장히 산만한 애가 있었어요. 산만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이제 그 반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 알아 이제 그건 열심히 했대요. 다른 반에 예. 하다가 얘가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면서 얘 수학 점수가 바닥을 헤매고 있었는데 얘가 막 100점 받고 막 성적도 이러니까 올라갈 정도로 그 집안이 아마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에는 기독교 분들이 이게 뭐 불교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학부모들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 애가 변화하고 이러니까 뭐 다 들어가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그렇죠. 사실 뭐 이 학생들이 어떤 인성을 교육한다는 데 있어서 불교, 기독교 무슨 그 따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직접 이렇게 교재 어떤 요 교재들이 있으면은 뭐 학생들이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또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겠고 교사 입장에서 또 지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사실 뭐 기존에도 이제 인성교육 관련된 거 뭐 많이들 해오시지만 그런 기존의 인성교육과 또 이 한마음 인성교육 프로그램하고 어떤 것 좀 차별화되는 점이라면 어떤 것들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차별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대개 좀 보면 그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이나 롤 모델 이런 걸 이제 정해놓고 또 어떤 그 추구해야 될 가치 뭐 이런 걸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게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좀 주입하는 그런 접근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꺼내주는. 그렇죠. 내면에 원래 그게 갖춰져가 있다. 원래 갖춰져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에는 원래 그 불성, 무한한 능력이 원래 우리가 모든 생명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끄집어내 써봐라. 근데 그거를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너가 실제로 해보고 네가 느껴보고 발견을 해라. 그게 진리임을 발견을 해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이게 무슨 뭐 그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이게 다른 수업은 선생님이 뭐 가르치고 뭐 학생들은 배우고 이런 거지만 이 수업은 선생님도 같이 배우는 시간. 선생님이 이제 인성교육을 나는 가르친다. 나는 더 훌륭한 인성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학생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학생이 스승이 되고 또 거꾸로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그 근본적으로 다 평등한 그런 입장에서 각자 자기 해야 할 바를 배워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한마음과학원 해야 될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통해서 직접 이렇게 효과들, 가시적인 효과들 보시면 더욱더 또 보람도 크시고 예, 앞으로의 예. 또 어떤 더 연구 의욕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번 코너는 이제 좋은 불서들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내 마음의 불서 코너인데요. 지금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마음속에 와닿았던 책의 구절이라든지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불수라면 제가 뭐 많이 경전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요. 네. 저한테 가장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건 그 대행 스님의 그 지금 좋은 불서라 생각만 하셔도 그만큼 마음의 감동이 크셔서 예, 감정이 좀 이렇게 받치시는 것 같은데 직접 그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구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예, 예.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네. 물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누구라도 결국은 성불하고 말 것이다. 물이 흐르다가 갖가지 용도로 쓰여져 흐르지 못하고 다시 거슬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는 바다에 이르듯이 인간의 마음도 탐심, 진심, 지심, 망심 따위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마음인 이상 결국은 성불의 바다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마음 씀씀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구도의 과정인 셈이니 놀랍게도 삼독심까지 수행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다. 요 정도. 네. 이 대행스님 좀 이렇게 법문 집중해서 한 대목을 지금 읽어주신 거죠? 예, 이건 한마음요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만큼 또 그 유학생활에서의 그 어떤 대행생의 만남도 떠오르시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오늘 김용환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도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이 한마음과학원 앞으로도 이제 많은 활동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계획과 발언이 있으면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라기보다는요. 네. 어떤 불교라는 입장에서 볼 때 네. 그 불교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나 좀 미흡하지 않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미신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 믿는 애들이 불교 믿는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그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그 전에 있던 또 단군 할아버지의 가르침하고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예, 그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정말 그 원래 부처님의 그 자등명 법등명 하신 그 뜻을 진짜 그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되살려서 현대 생활에서 재창조하는 작업을 모든 불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꽃이 피고 이 세계 문화를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도 하지만 네.
다른 사찰이나 또 다른 단체들에서도 좀 새롭게 문제를 보고 그런 어떤 같이 더불어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네. 불교에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노력들을 다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IPTV로 만나는 무명을 밝히고 오늘은 한마음과학원의 김용환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행 스님께서는 생활 자체가 곧 부처님의 법이니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깨달음의 진리를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수행을 통해 한마음의 과학을 일깨워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